지금부터 안전, 보건,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두 번째, 보건안전정보 사전조사. 세 번째,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유해 위험 요인 조사. 네 번째, 위험성 평가표 작성. 다섯 번째, 감소 대책 실시 계획서 작성. 여섯 번째, 개선 전후 작성 순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위험성 평가 교육에 앞서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 중대성을 추정하여 결정하고 감소 대책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왜 실시해야 하는가요?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 평가 실시,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번 질문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요?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기 앞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구분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최초 평가는 각 사업장이 새로 신규 사업장이 되거나 기타 신규 부서가 생길 때 실시해야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다 정기평가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3자 심사, 내부 심사를 진행하기 앞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정기평가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정기평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비정기평가에 대한 부분은 회사 건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로 도입 또는 변경이 될 때 실시해야 됩니다. 어떤 부서로 해당되냐면은 저희 설비 개선팀, 생산기술팀, 경영관리팀, EHS 경영지원팀 그런 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내용은 내용 작성할 때는 여기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내용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위험성 평가 대상에는 각 공정에 대한 작업 공정에 대한 부분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험성 평가 조직 구성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데요. 위험성 평가는 각 해당 부서의 부서나 팀 이름을 적으시고 아니면 협력사 대표명을 적으시고 이제 담당자 김안전 외 몇 명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 인원을 다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왜 몇 명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책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감독자 또는 협력사 대표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을 기입해야 되는데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야 위험성 평가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무슨 부서 땡땡땡 누구의 몇 명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강사명은 관리감독자 또는 그 EHS 담당자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교육일자 작성 시간은 몇 년, 몇 월, 며칠 순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해야 됩니다. 몇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했다면 10시 2시간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 장소도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되고 교육 대상에 대한 부분도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랫장에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은 이 표에서 이 시트에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작성 일자와 교육 일자, 위험성 평가 일자에 대한 부분을 동일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교육하고 위험성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임의로 작성했다고 밖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 일자 먼저 최초로 실시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평가하는 순으로 일자를 다 상이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이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모두 동일하게 작성한다면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임의로 서류명 작성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세 가지 항목은 서로 상이한 일정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강사명, 교육 일자, 시간 순으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교육 스캔본을 스캔해 주셔서 개체 삽입으로 첨부해 주시거나 별도 시트에 스캔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위험성 요인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성을 추정을 하고 위험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한 후 위험성 감정 대책 수립을 실행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계획하지 않는다면 종료하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위해 요인을 또다시 추정하고 파악해서 종료로 하고 기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스크 관리 지침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스에 들어가 보시면 경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 시스템을 클릭하면은 해당 같은 폴더가 뜨는데요. 2번에 EHS 클릭, 센트럴 클릭, 프로세서 클릭 하면 여기 프로세서가 나오고 지침서를 클릭하셔서 저희가 지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EHS 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참조하셔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지침서를 클릭하셔서 안에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고 작성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띄우면 이런 해당 자료로처럼 이렇게 리스크 관리 지침 엑셀 파일이 뜨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고 위험성 평가 작성하기 전에는 여기 저희 지침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위험성 평가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 정보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공정별 기계, 기구 및 유해학 물질을 파악하는 시트인데요. 공적 작업 순서를 먼저 기입해 주시고 기계, 기구 및 설비, 화학 물질, 취급일, 시간 순으로 작성하는데 기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작성하냐면은 지게차, 절단기, 프레스 그런 설비들을 기입해 주시고 수량에 대한 거 몇 대는 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용 연삭기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해당 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시는지 기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색적제를 쓴다면은 NHEXANE 이런 식으로 정확한 영문 스펠링에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영문 스펠링은 제품명인데요. MSDS에 그 제일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제품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명과 MSDS에 있는 제품명이 동일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취급량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하루에 6시간,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하면은 그 8시간 중에 5리터를 사용한다면 5리터를 표기해 주시고 꼭 리터가 아니더라도 킬로그램 기타 다양한 단위가 있을 텐데 그 단위를 작성해 주시고 정확한 취급시간, 그 해당 물질에 대한 취급시간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유해 위험 정보는 다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기입할 수 있을 내용인데요.
좀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량물 인력 취급 시 단위 중량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조금 많이 하시고요. 여기 반드시 그 취급하는 중량물의 키로수를 작성해 주시고, 들든지 밀든지 끌든지에 대한 부분을 표기해 주시고, 자 건강 진단 유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누락을 시키시더라고요. 여성 근로자, 고령 근로자, 1년 미만 미숙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해당되신다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해 유해위험 요인 조사표입니다. 각 해당 구역에 순회점검하여 유해위험 작업을 발굴하여 작성하는 시트입니다. 실시 방법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해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수행자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참석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김안전 외 몇 명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수행일자는 앞에도 설명했지만 땡땡년월 땡땡 년월 일 순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트에서 주의할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해위험 작성, 사고 질병 유형, 이 부분을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이거 작성을 하실 때 해당 공정을 좀 표기해 주시면은 어떤 공정에 어떤 위험을 발굴했는지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정과 유해위험 그 요인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터치업 공정입니다. 터치업 공정은 뭐 페인트를 쓰는 공정이겠죠. 그래서 독성 물질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사고 질병 유형에 대해서 기입을 하는데 기타 진폐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 아래 시트에 보면, 아래장에 보면 있습니다. 사고 유형은 총 5가지로 되어 있고 질병 유형도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임, 추락, 감전, 화재. 질병 유형에는 진폐, 중독, 난청, 요통. 이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기타 사항으로 이 4가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기타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사고 유형명 질병의 유형을 작성하실 때 기타 진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고 유형에는 흡입이나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타로 표기해 주시고, 질병에는 흡입했을 때 폐 쪽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진폐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기타 진폐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기해서 최대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부분을 발굴을 많이 하셔서 유해위험 조사표에 대한 부분을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뒷장에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 사전 조사와 순회 점검해서 위험성을 발굴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4번째 위험성 평가표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내용 중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표, 평가일시, 평가자에 대한 부분에 누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고요. 작업 내용을 작성하는데 공정이면 해당 공정에 대한 원재료 있고 맺고 출하면 출하, 그런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입해 주시고, 저희 평가 구분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EHS 리스크 관리 지침에 대해서 지침서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드린 그 엑셀 시트를 펼쳐보면요, 부표 1번입니다. 부표 1번에 보시면은 기계, 전기, 열, 소음, 진동, 방사선, 재료, 인간공학, 이런 해당 사항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맞다고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 기계 사용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보면은 먼지와 안개, 전자기 방해, 번개, 습도, 오염, 눈, 기타 천재지변에 관련된 부분이 기기 사용 환경이라고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가 구분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고, 위험 요인은 저희가 앞전에 그 순회 점검했을 때 조사표에 작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 둘, 세 가지 작성했다면, 현재 세 가지를 도출했다면 뒷장에 여기 위험 요인도 세 가지가 동일하게 되어야 되고 앞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는 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안전보호구 착용, 방호장치 설치, 안전보건 표지판 설치 등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시트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감소 대책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우시는데, 현재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능성이랑 중대성, 위험성이 있는데요. 가능성은 좀 빈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성은 강도 또는 심각성을 의미하는데, 가능성은 1에서 5점, 중대성은 1에서 4점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위험성이 나오는데, 가능성 곱하기 중대성이면 이제 위험성이 됩니다. 가능성을 4점을 주고 중대성을 4점을 준다면 16점이 되겠죠. 4 곱하기 4는 16이기 때문에. 가능성, 중대성을 작성할 때는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리스크 관리 지침서에서 부표 3번, 부표 4번을 참조하면 됩니다. 부표 3번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뭐 빈번하다, 높다, 있음, 낮음, 없음 순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지금 4점이기 때문에 높음입니다. 재해 및 아차 사고 가능성,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셔서 가능성에 대한 점수를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는 4점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대성에 대한 부분을 4점으로 평가했으면 매우 심각하다, 사망, 이 사고가 일어난다면은 매우 심각한 사망이 될 수도 있는 사고라고 판단되면은 4점을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뭐 치료 없이 휴엽도 없고 조금 다친 수준이다, 뭐 피부 또는 눈 등의 이제 점막 자극,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팀장 면담에서 고청 처리가 발생하지 않을 때 이런 수준으로 봤을 때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1점을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 그 심사위원이나 기타 사람들이 어떻게 4점을 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EHS 리스크 관리 지침서에 의거해서 부표 3번과 부표 4번의 내용을 보고 저희는 이 4점을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 또는 대응해 주시면 베스트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이제 감소 대책 실시 계획 등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저희는 이제 8점 이상이 되면은 허용 불가한 위험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소 대책을 세우시고 개선하고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16점이기 때문에 8점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 대책에 대한 부분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계철 폭설로 인한 공장 붕괴 사고는 구조물을 보강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감소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코드는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각 EHS 담당자께서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해당 구역에 대한 레이아웃을 드릴 거고, 그 부분에 뭐 A부터 Z까지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해당 구역에 표기된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원구역이기 때문에 지원구역, 거기 해당된 코드번호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뭐 기타 코드가 아니고 뭐 어떤 분은 000으로 작성해 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배워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레이아웃을 참조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 구역에 대한 코드를 기입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언제 구조물 보강 공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그 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개선 후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개선 후 위험성은 중대성은 대부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행위를 통해서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예를 들어서 4점에서 갑자기 1점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가능성 위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가능성은 반드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점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중대성이 4점이면 위험성은 4점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은 감소 대책 실행 계획서입니다. 그 앞장에 저희가 감소 대책을 예를 들어서 4건을 발굴했다면 뒷장도 하나, 둘, 셋, 4건에 대한 부분을 기입해 주시고요. 해당 내용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코드 적는 내용 부분이나 감소 대책 단위는 해당 작업장 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터치업, 원재료 있고 이런 부분 적는 건 더 동일하고요. 기타 사항 이런 부분하고 재 형태는 붕괴, 추락, 감전 이런 부분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감소 대책 부분은 앞장에 여기 구조물 보강하겠다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장은 간략하게 적었지만 지금 위험성 평가 기록용이기 때문에 감소 대책 부분은 서술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실시하겠다 해서 완료됐으면 완료, 담당자는 누구며 최종적으로 누가 확인했다라는 부분을 기입해 주시면 감소 대책 실시 계획서에서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 실행 계획서를 작성했다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 내용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건물 보강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5월 13일 날 개선하겠다. 누구? 담당자 홍길동이. 그러면 개선 전 사진이 있을 거고 개선 후 사진에 대한 부분을 붙여 넣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개선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앞전에 한 가지 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끝으로 위험성 평가 점수에 따라 감소 대책 수립 유무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점 이상일 경우에는 9점에서 12점, 15점, 16점에서 20점 이상 허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 예시와 같이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4점에서 6점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4점에서 6점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4점인 항목이 1개, 5점인 항목이 2개, 6점인 항목이 1개일 경우 가장 높은 등급 6점에 대한 감소 대책 수립의 한 건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개선 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1점에서 3점인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